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뜻을 품은 알에서 태어난 두 명의 위대한 왕을 만나보았죠.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의 신비로운 시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째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 힘을 겨루며 각자 가장 강력했던 황금기를 만들어냈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각 나라를 최고의 순간으로 이끈 왕은 누구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봐요. 우리의 역사 이야기. 삼국의 전성기. 옛날 한반도에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요. 이 세 나라는 서로 경쟁하며 각자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지금부터 이 세 나라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백제는 오늘날의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어요. 백제는 4세기에 가장 번성했어요. 이때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었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는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한강 하류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백제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백제는 그 당시 중국의 산둥반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유리했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구려는 백제보다 조금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고구려의 왕은 장수왕이었지요.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며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어요. 그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백제의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고구려는 한반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신라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신라는 6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를 지나 신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는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며 신라의 영토를 넓혔고 결국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신라는 진흥왕의 통치 아래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고 삼국 중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했답니다. 진흥왕의 이러한 업적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신라의 정치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의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은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지요. 이 세 나라의 전성기는 모두 각 나라의 위치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강력한 왕들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가능했답니다. 삼국의 전성기 이야기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전성기. 한 사람, 나라, 단체 등이 가장 성공적이고 잘 나가는 시기. 예시 문장. 그 선수는 20대의 전성기를 보내며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번성. 한 나라, 단체, 생물 등이 매우 잘 되고 왕성해지는 것. 예시 문장. 이 지역은 무역로가 발달하면서 번성한 도시가 되었어요.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 예시 문장. 이 항구는 옛날부터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통치.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일. 예시 문장. 왕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업적. 노력과 수고로 이룬 뛰어난 성과나 공적. 예시 문장. 그는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어요.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삼국의 전성기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삼국의 전성기. 옛날 한반도에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요. 이 세 나라는 서로 경쟁하며 각자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지금부터 이 세 나라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백제는 오늘날의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어요. 백제는 4세기에 가장 번성했어요. 이때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었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는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한강 하류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백제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백제는 그 당시 중국의 산둥반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유리했답니다. 그래서 백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구려는 백제보다 조금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고구려의 왕은 장수왕이었지요.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며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어요. 그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백제의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고구려는 한반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신라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신라는 6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답니다.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를 지나 신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는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며 신라의 영토를 넓혔고 결국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어요. 신라는 진흥왕의 통치 아래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고 삼국 중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했답니다. 진흥왕의 이러한 업적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신라의 정치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의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은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지요. 이 세 나라의 전성기는 모두 각 나라의 위치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강력한 왕들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가능했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